지영 씨, 가지 마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낮게, 조심스럽게, 부탁이에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최 회장님, 저는 가야 해요. 알아요. 그런데 왜? 잠시 후,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영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보다 조금 전으로 돌아갑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로 회색빛 콘크리트, 통유리창, 크고 조용한 집, 할 수 있어. 이것도 일이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문만 열렸습니다. 넓은 홀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 판단이 아니라 확인. 그것도 잠깐. 지영 씨, 네. 부엌 알지요? 네. 그럼. 그게 끝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든 채소 한 묶음.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두부. 이 집에 얼마나 오래 사람 손이 닿지 않았는지 냉장고 하나가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점심을 차렸습니다. 그가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첫 한 숟갈, 두 번째 숟갈, 그리고 잠시 후, 이 집에서 이런 냄새가 난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요. 지영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 국 끓이는 냄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가 컵을 집으려다 위치를 한 번 더 더듬었습니다. 손이 컵 옆을 먼저 짚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은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그 손이 생각났습니다. 저 남자 뭔가 있다. 말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점심이었습니다. 지영이 뚝배기를 식탁 위에 놓는 순간 그가 뜨거운 찻잔에 손을 잘못 짚었습니다. 아!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지영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뒤로 반 발짝 물러섰습니다. 손이 얼굴 쪽으로 올라가다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그가 손을 털며 지영 쪽을 봤습니다. 지영은 그제야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아챘습니다.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놀라서 아니요. 짧게 말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뜨겁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지영은 부엌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낯선 남자 앞에서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 창피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는 소리. 지영 씨,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좀 직선적인 편이에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위로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부엌에 들어올 때 발소리를 냈습니다. 냉장고를 열기 전에 실례해요 했습니다. 가까이 지나갈 때 지나갈게요 하고 미리 말했습니다. 갑자기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자신에게 맞추어진 것이라는 걸 지영은 알면서도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서재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들어갔습니다. 그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오른팔로 책상 모서리를 짚고 있었는데 그 팔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났습니다. 지영은 무릎을 꿇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낯선 남자에게 먼저 닿는 일이 몸에 배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한참 후, 손 좀, 말끝을 잇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지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그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을 놓았을 때 온도가 손바닥에 잠깐 남았습니다. 무서웠을까? 아니었습니다. 그 손이 처음이었습니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물을 마시는 동안 지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컵 옆을 먼저 짚던 손, 눈을 자주 비비던 모습, 그리고 지금 떨리고 있는 팔, 그것들이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혼자 익숙해진 사람 같았습니다. 세탁 바구니는 편하시게 왼쪽으로 옮겨드릴게요. 그가 지영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손바닥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두렵지 않은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가다가 복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남자가 계단 중간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밝은 낮이었는데도 지영은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거실 창가 선반 위를 닦다가 작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반 모서리마다 낡은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먼저 닿는 자리마다 색이 바랜 것을 보니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이 남자가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혼자였을까?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척 닫고 내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녁 무렵 계단 쪽 조명을 한 단계 더 밝게 켜두었습니다. 말없이 목요일 저녁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잠깐 돌아보니 우산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져가요. 버스 정류장 가깝지 않잖아요. 우산을 받았습니다. 그냥 고용주의 친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우산 손잡이를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원 쪽 창을 닫다가 그의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재야, 경영은 내가 맞는 거다. 잠깐 침묵. 내가 계속 붙어 있으면 내가 결정 못해. 대표는 대표답게 해. 나는 이제 관여 안 한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낮게 관여 안 한다고 체념 같았습니다. 그런데 놓아주려는 사람의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지영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한 잔 더 만들었습니다.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드릴 게 있어서요. 갑자기 오후에 드시는 거 잊으셔서요. 커피를 건네고 돌아서려는데 오래 일했어요? 이전에 반찬 가게요. 10년 정도. 손놀림이 익숙해서 그게 끝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입가에 작은 미소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 방식의 칭찬이었습니다. 좋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문득 떠올랐습니다. 커피를 받을 때 그 손이 잠깐 머뭇거렸다는 것을.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혼자 익숙해지려 애쓴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엌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식탁 위 조명 좀 더 밝게 할 수 있어요? 올렸습니다. 식탁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식사를 하면서도 불편했던 것이었구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참았던 것이었구나. 그날부터 아침 식사 전에 식탁 조명을 항상 밝게 켜두었습니다. 식사 중에 한두 마디가 오갔습니다. 아들은 뭐 하냐고. 제빵을 배우고 있다고. 좋겠네. 그 말이 잠깐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얘기를 거의 꺼내지 않는 사람. 아들과 전화 한 통이 짧고 건조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부러운 건지 후회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서재 청소를 마치고 나오다
복도 창가에서 그가 멈추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밖을 보는 것 같았는데 초점이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불편하세요?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굳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가끔 시야가 흐려져요. 사고 이후에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는 알아요? 몰라요. 그 짧은 대답 안에 그것이 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선반위 물건들을 손이 닿기 쉬운 위치로 조금씩 옮겼습니다. 식탁 위 물건들은 항상 같은 자리에 두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식사 중에 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무엇에 대한 것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10월의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앉아요. 마주 앉았습니다. 이 집 2층에 방이 하나 있어요. 입주로 바꾸면 어떨까 해서 주말에는 집에 가도 되고 급여는 지금보다 올릴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어야 해요? 창밖을 봤습니다. 혼자 있기 답답해서요. 잠깐 멈추었습니다. 없는 시간이 더 불편해졌어요. 요즘은 그 말이 짧았습니다. 없는 시간. 지영은 그 말을 마음속에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내가 없는 시간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사람이 그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봐도 될까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지영은 그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없는 시간이 불편하다고. 그 말이 왜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싶었습니다. 결정은 사흘 만에 났습니다.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입주 이후 아침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는 그 시간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드물다는 것을 살면서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래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소절이 흘렀다가 멈췄습니다. 그 소리가 멈춘 자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혼자인 밤에 저런 것을 했구나. 다음 날 아침, 어제 피아노 치셨어요? 또 들렸어요? 네, 잠깐요. 오래전에 배웠던 건데. 가끔 좋던데요. 잘 치지는 못해요.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던데요. 그 말이 끝났을 때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아주 조금 느려졌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면 이 집이 유독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 내려왔습니다. 홍차 봉지를 꺼내려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내복 차림의 그가 냉장고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영은 순간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가 냉장고를 열다 그 움직임을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따르더니 맞은편 스툴에 앉았습니다. 빗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전 남편이요. 지영이 찻주전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달라졌어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큰 소리, 그 다음에 오는 것,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손이 먼저 올라갔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는 말투가 좀 직선적이어서 가끔 가까이 가거나 하면 놀라게 한 거 있으면 아니요. 없어요? 예전엔 조금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고 나서 지영은 자신이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챘습니다. 당신에게는 이제 그런 반응이 없다는 것. 그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야.
홍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조금 따가웠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멀지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그날 밤 이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부엌 입구에 서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지영도 그 짧은 말들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아챘습니다. 토요일 오전 정원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거 다 쓸어봤자 또 떨어져요. 알아요. 그럼 왜? 오늘 치우는 거니까요. 합리적이네. 입술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안으로 들어가려다 보니 그가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얇은 담요를 꺼내와 무릎에 살그머니 덮어주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도록. 두 볼이 조금 뜨거웠습니다. 며칠 후 늦은 밤이었습니다. 2층에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짧고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가 복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복도였습니다. 계단 쪽 조명이 꺼져 있었습니다. 교체 시기가 지난 전구였는데 오늘 밤 나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내려오다 계단 마지막 칸을 놓친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어요? 잠깐. 잠깐이 길었습니다. 지영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이 당겼습니다. 그가 몸을 일으키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기울었습니다. 그가 벽을 짚었습니다. 지영의 어깨가 그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멈추었습니다. 둘 다 숨이 들렸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어두운 복도에서 두 사람은 그 거리에 있었습니다. 1초, 2초, 그가 천천히 고개를 내렸습니다. 지영의 이마에 그의 이마가 닿을 것 같은 거리였습니다. 지영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에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한 발짝, 미안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요. 두 마디가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돌아서서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영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 거리, 그 숨결, 그 멈춤, 그리고 미안해요와 아니요가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커피를 건네다 손이 닿을 뻔해서 지영이 먼저 손을 걷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그렇게 지났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지나치면서 한 번 봤습니다. 서로 시선을 거두며 참고 있었습니다. 둘 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높은 선반위 그릇을 꺼내다 발판이 밀려 흔들렸습니다. 순간 몸이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팔이 왔습니다. 허리를 감싸 안으며 무게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기울었다가 벽을 짚으며 멈췄습니다. 등이 그의 가슴에 닿아 있었습니다. 숨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낮은 목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 그의 팔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의식적으로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그것을 눌렀습니다. 발판 새로 사야겠어요. 네. 그가 부엌을 나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레고 있었습니다.
50세 새 이혼한 여자가 고용주에게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그 팔의 온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조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알고 싶었던 것이라는 것을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그가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매듭이 조금 어긋나 있었습니다. 몇 번 다시 고치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지영이 잠깐 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해드릴까요? 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한 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넥타이 끝을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그의 숨이 느껴졌습니다. 매듭을 천천히 고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아래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숨이 아주 미세하게 겹쳤습니다. 손끝이 셔츠 깃을 스쳤습니다. 둘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듭을 정리한 뒤에도 잠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영이 먼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됐습니다. 그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밤 10시가 넘도록 두 사람은 각자 있었습니다. 2층에서 책을 읽다 내려왔습니다. 거실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가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보다가 지영을 보았습니다. 잠깐 이리 와봐요. 젊은 시절 그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전처예요. 아들 어릴 때 내가 일만 했어요. 그 사람이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같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핑계라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원하는 것을 선택했잖아요. 그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이미 대답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영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웠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뺨에 닿을 듯 말 듯 멈추었습니다. 망설임이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뺨에 닿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짧고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후회하게 하지 않을게요. 한참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밤 이후 두 사람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했던 아침이었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그가 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면도기가 같은 자리를 한 번 더 스쳤습니다. 턱 아래에 아주 작은 상처가 났습니다. 지영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짧게 말했지만 면도기가 다시 멈췄습니다. 지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가 면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영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건에 물을 적셨습니다. 그의 턱에 손이 닿았습니다. 피부가 따뜻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의 숨이 느껴졌습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거품을 닦았습니다. 면도날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면도가 끝났습니다. 지영이 수건으로 턱을 눌러주었습니다. 그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잠깐 숨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 손을 떼자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얼마 뒤 아들 민재가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서재에 계십니다. 위아래로 훑는 시선.
이지영 씨죠? 가정부. 네. 오래됐네요. 몇 달이나. 그 말 끝에 무언가 달려 있었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에 민재가 합류했습니다. 상을 차리고 물러서려 했는데 같이 앉아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민재의 시선이 그 말에 반응했습니다. 민재가 돌아가고 나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지영 씨, 제 번호예요. 시간 나면 연락 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최민재 그날 밤 그에게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재가 뭘 이야기하든 나는 이쪽이에요.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카페였습니다. 민재 옆에 아내 수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영 씨 상황을 좀 알게 됐어요. 따로 알아봤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이력이 있으시고 채무가 남아 있으시더라고요. 아드님도 아직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시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내용은 달랐습니다. 그 상황에서 입주를 하셨잖아요. 아버님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요. 민재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재산 문제라든가 향후 관계 정리가 불명확하면 서로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재산 문제. 그 단어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수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 취직 문제도 있으실 텐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어떨지. 지영 씨도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님 주변 분들이 어떤 시선으로 볼지. 시선. 그 단어가 지영의 가슴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좋은 분인 건 알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로 선을 지키는 게 결국 지영 씨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요.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면 지영 씨도 좋을 게 없잖아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영은 알았습니다. 민재 씨, 아버님 판단력 이야기는 아버님께 직접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제 상황이 어렵다는 건 맞아요. 그게 여기서 이유가 된다면 드릴 말씀이 없네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수아가 꺼낸 말들이 전부 거짓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취직, 채무, 시선,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남자 곁에 있는 것이 이 남자에게도 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영을 봤습니다. 지영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의 옆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날 밤 지영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영은 시선을 식탁 위에 두었습니다. 여기 지내면서요. 말을 고르다 멈추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이 많이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회장님은 회장님이시고 저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제가 잠깐 잊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 지영은 계속했습니다. 민재 씨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이해가 돼요. 아버지 걱정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제가 오해를 살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조용했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잠시 일을 쉬어도 괜찮을지 여쭤보려고요. 정리할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가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지영 씨, 멈추었습니다. 그날 민재가 했던 말,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영이 다시 앉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게 만든 건 결국 내 문제니까 불편했을 겁니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나는 지영 씨가 여기 있는 게 편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없으면 불편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는데 요즘은 그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지영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슴 안쪽 어딘가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이 사람의 방식으로 지영은 한참 그를 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영이 거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복도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눈을 떴습니다. 잠깐 흐려졌어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팔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살짝 잡지는 않고 그냥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가 그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영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지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천천히 손을 걷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두 사람은 각자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영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용히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민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수아도 함께였습니다.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건강도 걱정되고, 민재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일은 내가 결정한다. 내가 누구를 곁에 둘지도.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주변에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가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요즘 눈이 조금 불편하다. 민재의 말이 멈췄습니다. 심각한 정도는 아니야. 다만 예전처럼 모든 걸 직접 챙기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정리하고 있는 거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옆에 둘지도 내가 정한다. 민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는 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평생 남의 시선 보며 살 필요는 없다.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다. 필요해서 사람을 둔 적은 많았지만 마음이 편했던 적은 많지 않았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나를 편하게 대하는 사람이고 나도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짧게 말을 마쳤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민재의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 상황도 제대로 모르고 말이 거칠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인 건 안다. 그래도 사람을 판단할 때 이유를 너무 빨리 만들지 마라. 민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아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민재가 부엌 쪽으로 왔습니다. 지영이 돌아보았습니다. 민재가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어색했지만 처음보다는 덜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그가 말했습니다. 일은 민재가 하게 될 거예요. 지영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방향만 정해주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사라는 게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내가 없어도 돌아가야죠. 지영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 남자가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세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창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며칠이 지나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두 사람은 정원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건축 스케치를 보고 있었고 지영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제과 기술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시험 붙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축하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창업 생각도 하고 있습니까? 지영이 조금 놀란 표정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언젠가는요. 아직은 배울 게 많아서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할 때 자리가 중요합니다.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준비해둔 것이 조금 있습니다. 지영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부담 가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으니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이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영 씨가 마음 편했으면 합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나무 가지에서 흰 꽃잎이 몇 장 내려왔습니다. 올해 여름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앞을 이야기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야지.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꽃잎 하나가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자리에서 그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거실에서 그가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다른 목소리로 지영 씨, 네, 잠깐만요. 돌아보았습니다. 그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이 닫혀 있었습니다. 불빛이 낮게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낮에 정원에서 지영 씨 얼굴이 잠깐 흐릿했습니다. 숨을 멈추었습니다. 요즘 그런 순간이 가끔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는 했지만 늦출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 얼굴을 더 못 보게 되면 어떡하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소파 위에 있던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가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잘 안 보이는 날이 와도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 목소리는 들릴 테니까요. 손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그도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한참 후 그가 말했습니다. 지영 씨 얼굴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모습 기억해 두려고 합니다. 희미해지더라도 그 안에는 지영 씨가 있을 겁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저도 하나 말해도 돼요? 네. 어디를 잡아야 하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제가 다 기억할게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당신의 손이 되고 싶어요.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지영 씨, 네. 나 지금 많이 부끄럽습니다. 작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 말없이 한참 후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게요. 뭔데요? 드시면 압니다. 그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처음 듣는 웃음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겠다고 보이는 것이 조금씩 희미해져도 함께 걷는 길만큼은 선명하게 만들겠다고. 봄밤이었습니다. 집안에 두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랑은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늦게 찾아온 사랑이 더 조심스럽고 더 단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잃어본 사람들이 서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지금 당신의 곁에도 함께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혹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망설이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가슴에 오래 남는 사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밤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